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재판이 진행됩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말이 바뀌었는데 이게 오늘 핵심일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 이전에 국회에 출동했던 특전사 대원들을 현장 지휘한 곽 전 사령관의 부하 김현태 707 특임단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이게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방부 장관이나 특전사령관 어느 누구로부터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직접 지시받은 말 없죠. 저는 사령관과만 통화를 했고, 예, 사령관이요. 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병력들과 같이 엉켜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는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부분을 저는 생각했고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끝낸 상황입니다. 예, 거의 뭐 들어갈 수 있겠냐만 계속 반복하다 끝난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 본청에서 만난 안규백 의원도 그냥 이렇게 지나치듯이 그냥 지나쳤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꺼내내는 지시가 없었고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 뭐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겁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김현태 단장 얘기 좀 바로 보시죠. 이분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위치는 아니고 상관인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통화를 했는데 그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지시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런 지시가 있었더라도 실현되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말도 했고요. 다음이요. 자,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 실제로 국회 본관에서 국회의원 한 명을 마주쳤대요. 그게 이제 안규백 의원인데 의원들을 막으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지나쳤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의원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받은 바가 없어서 지나친 거 맞느냐? 재차 물으니까 그렇다. 오늘도 지난 기일과 똑같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직원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핵심적으로 오히려 그 국회 측 반대 신문에서 뭘 물었냐. 그럼 왜 갔냐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김현태 특임단장은 위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국회를 어떻게 보면 침탈 세력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추가적인 어떤 임무를 맡았을 때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외부 세력으로부터 침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갔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주심을 했을 때에 국회의원 출입을 막기 위한 내지는 안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거나 체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고 있고 예. 만약 그러한 요청을 받았다면 어떻게 했느냐? 안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그 예전에 국회에서 얘기했는 것 그리고 본인이 지금 12월 10일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임의로 그 언론 인터뷰를 했던 것이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그치듯 얘기해서 얼떨결에 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맥락은 그와 달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기존에 있던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공개된 법정에서 원고 측, 피고 측, 국회 측,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통해서 나타난 객관적인 진술, 객관적인 증언, 오늘 이것이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 다만 뭐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만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죠.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라는 진술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정문 안쪽에서 통화한 내용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데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령관께 전화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여기도 사람 많고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때 전기라도 뭐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듣고 무리라고 대답했다. 이거 말씀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곽종근한테 실제로 증인이 들은 거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게 보면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약간 뉘앙스의 말을
혼잣말처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는 식으로 누구한테 들어서 된다는데. 저한테 전달하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럼 뭐 150명이 넘으면 안 되니까 뭐 안 되게 해라 이렇게 지시한 건 없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예, 예. 자, 그러니까 이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뭔가 말들이 좀 다듬어지고 좀 정제화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알려졌던 것과는 다른 얘기들, 그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150명이 넘으면 안 되니까 끌어내라고 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김현태 특임단장은 150명 얘기는 있었다. 하지만 그거를 안 되니까 150명 안 되게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강한 어조가 아니고 약간 사정하는 느낌으로 이야기했다. 신조연님. 예. 특전사령관이 현장 지휘관에게 지시를 하는데 지시가 아니고 사정하는 느낌이었다. 이것도 좀 특이해요. 우리가 이제 정확한 팩트를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서 한 얘기 중에 제가 그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본인이 그 통제실에 들어가서 이제 지휘를 했는데 마이크를 시종일관 마이크를 켜놓고 했다. 근데 대통령 또는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받은 전화, 그게 이제 뭐 스피커폰으로 켜놨던, 요즘에는 스피커폰으로 켜놓지 않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들릴 정도의 그 음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마이크가 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휘하던 군 병력들에게 거의 생중계되듯이 됐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어조가 아니라 약간 사정하는 느낌으로 얘기했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대통령 또는 김영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그 부하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그 규명하고 가야 될 것이요. 저 김현태 단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 707 그 단에 그 맡겨진 임무는 뭐라고 그랬죠? 국회 봉쇄라고 그랬죠. 국회 봉쇄. 예. 근데 아까 뭐 침탈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막는 거라고 그러는데 침탈 세력이 누군지를 아까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근데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하잖아요. 근데 국회를 봉쇄하려면은 그냥 바깥에서 인원 통제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왜 창문을 깨고 들어가죠? 예, 국회 봉쇄가 목적이라면 창문을 깨고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저 150명이라는 거는 뭐죠? 제적 그 300명 국회의원의 과반이 되는 숫자가 150이에요. 그러니까 150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얘기를 했다. 그런데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라는 그 지시는 없었다. 그러면 국회의원 출입은 허용하는데 의결 정족수가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이거는 분명 모순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냉정하게 사실관계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맞춰보고 나서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좀 쿨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